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영덕 1동, 2동, 신갈동, 선홍동, 기흥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진선 시의원입니다. 지난 용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용인경전철 관련 오금 발언 등에 대한 용인시 도시철도과와 예산과의 답변을 보면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엉터리 수요 예측으로 시작된 용인경전철 사업은 최초 일일 평균 탑승객 수 16만 명 또는 15만 명에서 개통 운행 10년 차가 되지만 현재 탑승객 수가 일일 평균 29,952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경전철 교각과 역사를 보면 사람이 타기 어려운 곳에 어떻게 세워졌는지 설계가 참으로 이상하다 생각한 것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이상한 경전철 민투 사업은 매년 약 45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에 답답하여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 용인 시민 삶에 가까운 민생 예산으로 전환하면 좋지 않을까 하여 오분 발언 등을 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떤 의지조차 보이지 않음에 그리고 현상 유지를 고집하는 용인시 집행부에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개통 10년차의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향후 20년을 대비하기 위해 6년 원금 조기 상환 금지에서 자유로운 올해 12월 말부터 그리고 내년 7월 운영사 계약 만료 시점에 대한 더 나은 대책들을 들을 수 있었다면 이렇게 실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용인시 순세계 잉여금이 역대 최대 4,140억 원 발생한 시점에서 참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2,000억 원 빚은 그대로 둔 채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씀씀이가 방만한 것인지 용인시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원금 상환 계획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집 살림살이라면 이렇게 할까 고개가 갸우뚱합니다. 건전 재정 원칙에도 어긋나고 관련 법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일 용인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민투사업이든 대형사업이든 빚값은 매우 중요합니다. 맨 처음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 당시 행정 절차에서 빚값은 얼마였습니까? 둘째, 그 당시 일일 평균 탑승객 수요 예측을 한 수요 예측 용역 기관은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셋째, 2013년 개통 당시 첫해 일일 평균 탑승객 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추진 당시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와 개통 시점에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는 량자 하나 추가되었는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넷째, 2021년, 2022년 일일 평균 탑승객 수는 각각 몇 명입니까? 다섯째, 2020년, 2021년 운임 수입은 얼마입니까? 올해는 어떻습니까? 여섯 번째, 2020년, 2021년도 별도 요금 수입은 얼마입니까? 별도 요금 수입 중 일반 성인이 낸 별도 요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청소년, 어린이가 낸 별도 요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일곱 번째, 2022년 최근 4분기 분기별 선지급 관리 운영비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2022년 1년치 관리 운영비 지급액은 총 얼마가 되는지요? 그중 실시협약상 운영비는 얼마이고 1년치 관리 운영비 중 물가지수 조정 금액 적용 액수는 얼마가 되며 부가세는 또한 얼마입니까? 여덟 번째, 2022년 관리 운영비가 직전 연도 대비 이례적으로 약 82억 원이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증가 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아홉 번째, 2027년도 운영비 최대라고 실시협약서에 나와 있는데 얼마를 지급해야 합니까? 이에 따른 사전 운영 계획 수립 자료는 있습니까? 열 번째, 용인경전철 민투 사업에 대한 용인시의 관리 감독 권한에 대해 묻겠습니다. 관리 감독 시행을 제대로 했는지 자료 제공 및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시협약 제20조, 제27조에 따른 장부와 기록을 확인하고 검토 감독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11번째, 국제중재재판에 패소하여 사모펀드에 빌린 돈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패소하여 봄바디어사에 얼마를 지급했는지요? 국제중재재판에 가면 이길 승산은 있었습니까? 그리고 최초 사모펀드에 빌린 돈은 얼마이며 언제 어떻게 조달하였습니까? 현재
경전철 운행 10년 차입니다. 원금이 얼마나 남았고 10년 동안 갚은 원금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동안 고금리 이자 총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2021년도 지급액과 원금 상환액도 알려주십시오. 12번째, 민투사업 사업시행자인 용인 경량전철 주식회사의 유일한 대주주는 누구입니까? 왜 대주주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임원인 사장은 누구이며 주요 이력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임직원 총 인원은 몇 명입니까? 용인 경전철 관련 수사받거나 재판받아 구속된 사람은 있습니까? 13번째, 용인 경전철 운영사인 네오트랜스의 임원은 누구입니까? 작년 행감 때 문제 제기되었던 신사업부문 임원은 그대로 근무하는지 아닌지 확인해 주십시오. 네오트랜스 운영사의 근무 직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용인 경전철을 운영하는 민간 운영사인 네오트랜스의 최근 재무제표와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 보고서를 요청합니다. 14번째, 작년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시가 향후 20년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지난 10년을 반성하며 용역을 직접 발주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왜 용인시는 용역을 직접 발주하지 않았는지요? 민투사업 사업시행자인 용인 경량전철 주식회사가 용역을 발주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용역을 수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15번째, 민선 6기 때 경전철 관련 채무를 모두 갚았다고 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 얼마를 갚았는지요? 그 당시 예산 규모와 순세계 잉여금 규모는 얼마나 되었는지요? 16번째, 용인시 시군고의 적용 금리는 얼마입니까? 1년 이자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요? 이번 결산 결과 초과 세입 등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개정에 적립한 2,184억 원은 어느 금융기관 등에 몇 프로의 금리로 운용하는지요?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17번째, 이런저런 변명을 말하지만 결국에는 용인시 도시철도과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절차를 거쳐 현상 유지 그대로 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결론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과연 도시철도과는 의지는 있는지 전문적인 능력은 되는지 그 아니란 태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뒷짐지고 있는 예산과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합니다. 30년간 땅 짓고 헤엄치기보다 쉬워 보여지는 민투사업, 눈뜨고 코베어가는 고금리, 민투사업 시행사, 관리운영사, 금융사만 배불리고 용인 시민이 낸 혈세를 매년 약 450억 원 쏟아부으면서도 용인 시민은 경전철을 탑승할 때 별도 요금 200원을 더 내는 이중의 부담을 지는 이 이상한 구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최선 또는 차선의 개선책도 어떠한 노력도 없이 그대로 현상 유지하겠다는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인시가 특례시가 되었다고 하지만 행정은 미흡해 보입니다.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도 없는데 현실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는 있을까요? 미래에 대한 선택도 우왕좌왕하거나 또는 문제를 그대로 안고 현상 유지 행정의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용인시 10년, 30년을 좌우하는 대형 사업 그리고 민투 사업에서 용인시 행정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용인특례시의 행정에 대한 시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용인 경전철 사업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는 적기에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민선시장 임기 6개월 동안에 왜 민투사업이 항상 4년마다 대두되며 용인시의회 원래회서나 용인시의회에 설명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시정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 경전철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개통한 용인 경전철은 개통 전부터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시설물 준공과 개통에 대한 시와 사업 시행자 간의 이견으로 인한
국제 중재 등 사업이 중단되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후 사업 정상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사업 재구조화를 실시하였으며 새로운 사업 시행자와 변경 실시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진선 의원님께서 그간 용인 경전철의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여 주신 경전철 공영화, 별도 요금 폐지, 사업 시행자 직영 등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간 투자 사업의 구조적인 한계와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개통 전부터 여러 차례 사업 중단 위기를 겪은 경전철 사업에서 여타 사례가 없는 재정 사업으로의 전환은 운영 대안과 장기 운영 계획이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을 잘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간 유진선 의원님께서 경전철 사업구조의 개선을 위해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용인시 시금고 적용금리 및 1년 이자 수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기준으로 용인시 시금고의 정기 예금 금리는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기준 2.68%이며 MMDA 금리는 7일 이상 보관 시 1.41%, 공공예금 금리는 고정금리로서 0.4%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기준으로 정기 예금 이자 수입은 37억 5천만 원이며 MMDA 이자 수입은 9억 9천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3억 2천만 원으로 총 50억 6천만 원이며 12월 말까지 12억 4천만 원의 추가 이자 수입이 발생하여 2022년 한 해 총 63억 원의 이자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정 안정화 개정 적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 안정화 개정의 2022년 연도 말 조성 계획은 2,185억 원입니다. 예산과의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은 시 금고인 농협은행에 예치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이율은 2.68%의 정기 예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 본 예산 조성액 684억 원 중 일반 회계 전입금 597억 원은 8월에 예치하였으며 제2회 추경에 추가로 편성된 1,500억 원은 11월에 예치하여 당해연도 재정 안정화 개정 기금 운영 계획에 반영된 이자는 3억 5,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투자 사업을 시의회에 설명하고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민간 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예산 편성 전 정기적으로 현재 운영 시행 중인 민간 투자 사업의 현황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용인 경전철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초 용인 경전철 민간 투자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BC는 1.5였으며 두 번째, 당시 수요 예측 용역을 한 기관은 교통개발연구원입니다. 셋째, 2014년 개통 첫 해 일일 평균 탑승객 수는 8,713명으로 용인경철철 주식회사는 사업 추진 당시 사업 시행자이며 용인경전철 주식회사는 국제중재 등 사업 중단 위기 이후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기존 사업 시행자로부터 양수받은 신규 사업자입니다. 넷째, 일일 평균 탑승객 수는 2011년 25,460명, 2022년 29,954명이며 다섯째, 운영 수입은 2020년 64억 원, 2021년 70억 원, 2022년 10월까지 약 69억 원입니다.
6번째, 별도요금은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와 법정 무임 승차에 따른 운임 수입 손실을 보전하고 경전철 운영에 따른 우리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성인 200원, 청소년 160원, 어린이는 100원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받고 있는 사항으로 별도 수입은 2020년 12억 원, 2021년 약 13억 원이며 2021년 수입 중 일반 성인은 12억 원, 청소년은 1억 원, 어린이는 1천만 원입니다. 7번째, 금년 4분기 용인경전철 관리 운영비 지급액은 약 99억 원이며 연간 총 지급액 376억 원 중 부가세 지급액은 330억 원, 물가 변동분 반영 조정액은 약 45억 원입니다. 8번째, 올해 전년 대비 관리 운영비가 증가한 이유는 민간투자법 및 실시협약에 따라 연차별로 사전에 확정된 금액으로 교체기기가 도래하여 통합 제어 시스템, UPS 배터리 교체 등 대수선에 사용되었습니다. 9번째,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관리 운영비는 민간투자법 및 실시협약에 따라 사전에 확정된 불변 가격에 실제 물가 변동분을 반영하여 지급함에 따라 2027년 관리 운영비는 실시협약상 불변 가격에 2026년도 말 실제 물가 변동분을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10번째,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제20조 회계장부와 기록유지에 따라 독립적인 회계법인을 선임하여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를 매년 감사하게 하고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되어 있으며 해당 자료는 기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제27조 자금 제공의 방법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는 매분기 사업 운영 시 운영비 청구 시 사업 수입 내역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시는 이를 검토하여 자금 제공 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하며 이에 대한 자료 또한 기제출하였습니다. 11번째, 용인경전철은 사업 착수 이후 시설물 준공과 개통에 대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 이견으로 국제중재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구비서류 미비 및 부분 준공에 대한 협의 난항으로 총 3차례의 준공 반려가 있었으며 사업시행자의 실시협약 해지 통지에 따른 국제중재 결과 사업시행자의 준공 확인 신청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 중재 판정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중재 판정금 총 8,479억 원 중 5,653억 원은 시비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신규 출자자가 기존 출자자에게 지급하였으며 기존 사업 시행자의 지분과 부채를 신규 사업자가 인수하고 영업 양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사업 시행자가 투자자에게 차입한 민간 투자비를 30년간 매분기 균등 상환하고 있으며 개통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급한 민간 투자비 상환액 자료는 기제출하였습니다. 12번째, 국내 SOC 인프라 펀드 대부분은 사무특별자산 투자신탁 형식의 펀드를 통하여 투자되며 이 경우 자본시장법은 펀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산 운용 업무를 하는 집합투자업자로서 자산 보관 업무를 하는 신탁업자를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운용사는 농협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투자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주주 농협은행은 자본법에 의한 펀드로 통상적으로 제3자를 특정하는 펀드명이 아니며 펀드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수익자를 가지고 있으나 펀드 수익자에 대한 정보는 금융실명법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따라 외부에 공개될 수 없습니다. 13번째,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의 임직원은 총 9명이며 역대 대표이사의 주요 이력에 대한 자료는 기제출하였습니다. 네오트랜스의 신사업 부문장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2019년 4월 25일까지 재직하였으나 이후 폐지되었고 네오트랜스 용인 지점이 아닌
본사와 근로계획을 체결한 직원임을 네오트랜스에서 소명하였으며 현재 네오트랜스의 근무 직원은 2022년 10월 기준으로 총 187명입니다. 14번째, 용인경전철 관리 운영 개선 연구 용역은 사업의 관리 운영권을 가진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였으며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 2차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7월 이후에 운영기간에 대비해 관리 운영 방식 개선 및 장기 운영계획 검토를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끝으로 용인경찰 사업 관련 중개 판정금 지급을 위해 2012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3,503억 원, 농협 1,153억 원, 총 4,656억 원과 2013년 경기도 지역기금을 통해 497억 원을 차입하여 총 5,153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2012년부터 연도별로 85억 원, 1,511억 원, 1,585억 원, 1,972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 9월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더불어 지방채를 전액 상환 2015년 당시 예상 금액은 약 1조 7,700억 원이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1,901억 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